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준비된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김형식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형외과 전문의 김형식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어떤 내용으로 함께 얘기해 볼까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어깨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그 치료 시기가 늦어질수록 찢어진 부위가 넓어져서 치료 과정이 길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 병이라서요. 미리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어떤 질병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어깨 관절은 그 상완골과 견갑골, 그 쇄골이라는 세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또한 그 우리가 어깨 관절이 굉장히 운동 범위가 넓은 관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줄과 인대가 그 어깨 관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이라고 하는 4개의 힘줄로 구성된 것을 회전근개라고 하고요. 이 회전근개 파열은 그 어깨 힘줄병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4개의 힘줄로 이루어진 회전근개가 손상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이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려면 회전근개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좀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회전근개는 이제 4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힘줄을 말하는데요. 그 4개의 근육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 하나의 기관인 것처럼 움직여서 팔의 회전 운동뿐 아니라 그 상완골두를 견갑골의 중심에 잘 위치하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회전근개는 어깨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힘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회전근개에 이상이 오면 이게 바로 파열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파열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진행 과정이? 회전근개가 이제 어깨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힘줄이 노화가 오고 그 반복적인 동작이나 운동으로 그 피로와 자극이 반복되면 힘줄이 점차적으로 탄력을 잃고요. 손상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회전근개 손상이라고 하고요. 처음에는 작은 손상부터 시작을 하지만 결국 어깨는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반복해서 자극이 반복될 경우에는 이제 힘줄 파열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회전근개의 손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게 모두 다 파열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군요? 예, 물론 모두 다 파열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조기에 치료를 시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파열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깨에 회전근개 외에 다른 힘줄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 중에서 회전근개에만 파열이 생기는 겁니까? 물론 아니죠. 어깨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 많은 힘줄과 인대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상완 이두근이라고 해서 우리 알통 만드는 그 이두근의 힘줄이 또 이제 중요한 많이 손상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전근개가 어깨 관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한 가장 많은 손상을 받기 때문에 우리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깨에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 말고 다른 질환도 좀 많이 생기잖아요. 어떤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은 이제 대부분 오십견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사실 오십견이라는 말 자체가 정확한 진단명은 아니고요. 정확한 진단명은 유착성 피막염이라고 하고요. 그 어깨 관절이 굳는 병이고요. 또 이제 회전근개 질환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어깨 충돌 증후군 그리고 석회화 견염 등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공통적으로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어깨 통증이 발생한다는 점과 어깨가 아파서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이 일치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십견도 있고 뭐 어깨 충돌 증후군, 석회화 견염 다양하게 어깨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많은 질환 중에서 그러면 이게 발생할 수 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다 오십견이다, 건염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자가 진단을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조사를 해봤더니요, 어깨 통증 때문에 내원 환자 중에 60% 이상이 회전근개 파열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가장 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60%면 꽤 진짜 흔하게 발생하는 아주 질환이군요. 흔한 질환입니다. 그러면 이 회전근개는 왜 파열이 나타나는 걸까요? 원인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깨 관절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몸 관절 중에서 운동 범위가 가장
큰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어깨를 우리가 들고 돌리는 동작, 이 중에서 이 동작에 그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힘줄이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 그리고 과도한 운동, 그리고 특히 좀 넘어지거나 이런 사고로 인한 충격 등으로 이제 닳고 찢어지면서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나이 많으신 노년층에서 주로 발병하는 질병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레포츠 활동이 많아지면서 스포츠들 많이 즐기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젊은 층에서 이제 테니스라든지 수영, 배드민턴 이렇게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그런 젊은 층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상은 또 어떤 특징들로 나타날까요? 회전근개 파열은 주로 특정한 동작을 취할 때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특징이 있습니다. 손상된 어깨 힘줄이 쓰여지는 방향 쪽에서만 운동 제한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특히 등 뒤로 손이 잘 안 올라가고 밤에 통증이 심하고 아픈 어깨 쪽으로 돌아 누웠을 때 통증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회전근개 질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어깨 아프면 50견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고. 네. 근데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아픈 게 아픈 거거든요. 어떻게 구분을 못 하는데 네. 이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네. 50견, 유착성 피막염은요. 어깨 관절이 완전히 굳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굳어서 옆에서 사람이 올려주려고 해도 아파서 못 드는 것도 있지만 완전히 굳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올리려고 해도 90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우리가 50견, 유착성 피막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에 반해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은 팔을 올릴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팔을 올릴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옆에서 사람이 도와주면 팔을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팔이 올라가는지 여부가 바로 회전근개 파열과 50견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제3자가 들어줬을 때 올라가면 회전근개 파열이고 올라가지 않으면 50견이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좀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 회전근개 파열은 초기에 병이 발생했을 때 증상이 심하질 않아요. 통증이라기보다는 약간 불편감. 뻐근하다, 뭐가 불편하다, 자고 일어났는데 어깨가 좀 불편하다. 이런 어떤 증상이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까지 가지고 병원을 가냐. 그래서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것 때문에 갑자기 증상이 악화돼서 와서 검사를 해보면 많이 진행이 된 거죠. 사실은 그 병은 이미 오래전에 그 불편감을 느꼈을 때부터 손상이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초기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거네요. 초기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게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알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병원을 가면 그거는 뭐 엑스레이 같은 그런 간단한 검사로도 진단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사실 우리가 엑스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뼈를 자세히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요. 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회전근개 이런 힘줄 같은 것은 엑스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꼼꼼한 진찰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회전근개 파열이 물론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우리가 엑스레이 상으로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있지만 사실은 초기에서는 엑스레이로는 구별하기 힘들고요. 우리가 이제 초음파라든지 MRI 같은 이런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치료법을 여쭤봐야 될 차례인데 사실 치료법 여쭤보기 전에 이 질문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아프시면 아무래도 뭐 늙어서 그러려니 이렇게 방치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뭐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근데 이렇게 치료가 늦어지고 방치를 하면 어떤 문제점들이 좀 생길 수가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은 환자분들이 또 병원을 찾아가실 것 같아서요. 어떻게 되나요? 이 회전근개 파열은 이렇게 증상이 초기 증상이 미미하기 때문에 네.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계속 병이 진행을 하면서 힘줄 파열의 크기와 넓이가 굉장히 커져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치료는 다시 파열된 부분을 봉합을 해줘야 되는데 봉합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 병원 오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치료가 커지고 치료를 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후유증이 많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 특히 회전근개 파열도 조기 진단과 치료가 아주 중요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질환으로까지 발전을 하지 않더라도 치료를 굉장히 어렵게 해야 하는 단계까지도 발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회전근개 파열은 어떤 치료법들이 있습니까? 그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약물 치료나 체외 충격파
등의 어떤 보존적 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이런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구멍을 뚫어서 시술하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요. 절개 없이 작은 구멍을 내서 파열된 회전근개를 다듬어 준다든지 이런 간단한 치료로 우리가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하지만 완전 파열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봉합을 해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봉합술을 다 절개를 해서 크게 절개를 상처가 남게 봉합을 했는데요. 요즘엔 이 봉합술까지도 다 이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광범위 파열까지 봉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그 기구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보고 효과를 보지 못하면 그때 이제 수술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힘줄을 봉합을 하고 나면 그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정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제 고정을 오래 하게 되면은 관절이 굳죠. 강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관절의 강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광범위 파열 같은 경우에는 봉합 후에 다시 재파열되는 경우가 있고 재파열되지 않더라도 잘 봉합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어깨 관절의 어떤 특징 때문에 만성 통증이 남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치료받았는데 재파열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재파열이 돼서 다시 재수술을 하기도 합니까? 그 회전근개 그 광범위 파열의 경우에 이제 봉합 후에 재파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다시 재봉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깨에도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인공관절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통 무릎에 하는 걸로 아는. 네. 그걸 어깨에도 하는 겁니까? 좀 네, 자세하게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 어깨에 하는 인공관절 치환술, 특히 회전근개의 광범위 손상 후에 발생하는 관절염, 이것을 이제 회전근개 관절병증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내리는데요. 네. 이때 쓰이는 그 인공관절이 역행성 인공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역행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기존의 인공관절은 우리가 상완 골두가 동그랗고 견갑골 쪽이 오목하죠. 그렇죠. 기존의 인공관절은 역시 상완 골두 쪽을 볼록하게 만들고 견갑골 쪽을 오목하게 만드는 그런 인공관절인데요. 네. 이걸로는 관절병증, 회전근개 관절병증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회전근이라는 이거의 기능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서 견갑골 쪽을 볼록하게 하고 상완골 쪽을 오목하게 하면 회전근개가 파열돼서 없더라도 그 밖에 있는 근육, 삼각근을 내 기능을 살려서 팔을 들어 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디자인된 인공관절 수술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그러면 좀 이거는 회복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 네. 파열이 되기 전에, 재파열되기 전에 미리 치료하는 게 항상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개하실 때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좀 이모저모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평소 어깨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관리 팁이라든지 방법이 있으면 좀 팁을 주실까요? 결국은 이제 어깨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뼈 질환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줄과 인대의 질환이 있고요. 이 힘줄이라는 것은 결국 근육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효과적인 운동이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 항상 어깨 주변 근육을 스트레칭을 통해서 부드럽게 유지하는 게 아주 어깨 질환 예방에 아주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깨가 좀 아프다고 해서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어깨 강직이 일어나고 나중에 치료할 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어느 정도의 통증은 감소하면서도 적당한 운동을 지속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고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평소 이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통증이 좀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따뜻한 물이나 수건을 이용해서 온찜질하는 것이 어깨 관절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 골프 이런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은 아무래도 주의를 요할 것 같고요. 특히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동작들.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굉장히 조심해서 정확한 자세로 들어야지 그냥 들쳐매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들다가는 네. 노화된 힘줄이 금방 파열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런 일상생활 속의 어떤 자세도 굉장히 예방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데일리 건강.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노화 때문에 일어나는 질환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스포츠를 즐기는 젊은 층에서도 발병한다고 하니까요. 혹시 어깨가 아프다면 참지 말고 좀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김형식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